모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이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의혹 공소장도 비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키우는 일입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요청을 법무부 훈령으로 거부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흠집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항이 많은 개혁일수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독단적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특히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을 비공개하는 것은 권력형 재벌 비리를 옹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공장 바닥을 뜯어 증거를 은폐했던 시대의 정경유착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과 국회가 수사 결과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대 사건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사건이 엄정하게 단죄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노력을 기울일 때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전면적 수사를 처음 촉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기소되는 즉시 공소장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공소장 공개 제도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제일 증거인 공소장의 공개는 법무부 훈령상의 인권 침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닌 한 국회가 요청하지 않아도 기소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의 공개 요청에 성실히 응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총선 방침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전국위원회 때 청년 정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사자 정치의 원칙을 실현하는 청년, 장애인, 농어민 전략 명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전국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와의 선거연대를 위해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와 조성실 경찰은 엄마들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농어민 전략 명부를 당선 가능권인 14번에 배정했으며 장애 여성 후보의 경선 비용 및 기타표 일체를 면제하기로 추가 결의했습니다. 총선 방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의당의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 6일까지 경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2월 20일까지 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시민 배심원단의 철저한 사정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선택을 받기 위한 아름다운 무지개 경선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낡은 정치의 세대 교체를 주도하며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당,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제2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면서도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든 낡은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정쟁으로 날을 새는 대결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력 정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미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로지 민생을
기조로 지역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쟁으로 얼룩진 미세먼지 자욱한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달려가 신종 코로나 사건 등으로 인한 민생 위기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그린 뉴딜 경제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차별을 넘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일부는 다행스럽게도 퇴원을 하고 있지만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의 이야기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정부는 약 2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각 지자체도 앞다퉈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나 피해자 긴급 자금 대출 등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생기는 어려움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영세상가에서 이미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최소 3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처럼 경기 회복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세상인들에 대한 긴급 운영, 생계 자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목포 경우에는 안간방 어선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조업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출혈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춘절에 중국을 간 중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귀국하지 못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피해도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피해는 제대로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고 대안을 내어야 합니다. 특히 영세 상인들과 농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현재 개학 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등 무려 64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것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거나 그 밖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노동자가 이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조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1월에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월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시급히 열어야 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금융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금융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들과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선거에서 눈물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불쌍해 보이면 표를 준다. 선거 마지막 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징징 울었다. 그래가지고 됐다. 이 말은 신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31일 열린 자유한국당 광역 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총선 필승 전략이라며 내놓은 팁입니다. 철저한 유권자 무시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신재철 원내대표는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며 속으로는 내가 불쌍한 척 연기하면 표를 주는 우매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던 것입니까? 신재철 원내대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안양 동안을 지역의 유권자들을 얼마나 무시해야 이런 발언을 당당하게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신재철 원내대표는 매번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 죽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김정은에게 넘어간다. 등의 말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분열과 공포를 조장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인 제1야당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정치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나서지 않는 정치인과 그런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은 21대 국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안양 동안을 지역의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 모든 기득권을 즉각 내려놓기를 촉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영도 노무부장입니다. 마사회는 죽음의 배팅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 마사회 부정경마 의혹과 다단계 착취구조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문중현 기수의 장례가 74일 지나도록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마사회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까지 눈 감은 채 매주 수만 명이 모이는 경마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마사회는 죽음의 배팅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마사회는 열 감시장치 설치, 마스크 지급 등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 화상 경마장 아예 무대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한국 마사회를 더 이상 공기업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체부와 농림부 등 공기업 감시감독 기관은 우리 당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 모든 축제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한국 마사회가 롤모델로 삼는 선진경마 홍콩 마사회는 현재 101곳에 이르는 모든 막공 판매소를 잠정 중단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도록 방치하고 이윤마조차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한국 마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위험한 존재입니다. 정부는 매주 수만 명이 모이는 전국 화상 경마장을 비롯한 경마공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마사회 부정 경마 의혹 등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제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배복주, 조성실 두 분의 입당식을 부여받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부총장님 여기 있어요. 앉으세요. 여기 있어. 여기. 자, 자리를 빨리 정돈해서 앉아주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정의당의 식구가 되고 또 4.15 총선에서 우리 정의당을 빛낼 두 분, 배복주 당원님 또 조성실 당원님 두 분을 위한 힘찬 박수를 청년들한테 그동안에 정의당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시 또 시민선거인단 참여 그리고 후보 추천 등 선거연대를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후보 추천은 어제 전국연회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님 그리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 대표님 두 분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배복주 당원이십니다. 배복주 당원께서는 장애여성의 당사자이고 또 인권활동가로서 장애여성 공감 대표 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의당의 비전과 가치에 딱 맞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면서도 여성으로서 겪는 이 성폭력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헤쳐오신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정의당을 대표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박수로 저희가 주목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복주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가장 많이 만났고, 그리고 제가 2011년 도가인 사건부터 2018년에 사회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던 미투 운동의 피해 생존자분들하고 수사 법적 과정을 공동으로 많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국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고, 그 과제를 국회가 잘 응답하길 바랬지만 미안했던 것 같고, 이제는 그 응답의 주체로서 제가 활동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의 낙인과 이 배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 장애인이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장벽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 국회가 아마 이 장애인의 문제도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 제정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탈시설과 그리고 발달장애인, 장애 여성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이제 요즘에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 불평등 구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서 그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인권의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치 실현이 국회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실현되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심을 해서 정의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정의당에 들어오면서 많은 정의당 당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장애 여성 당사자로서 그리고 저의 활동의 경험이 정치의 하나의 구색 맞추기나 이 이미지 정치에 제가 활용되는 것은 상당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싶고, 저는 저의 경험이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의
굉장한 역동적인 확장성에 저의 경험과 역할이 크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꼭 승리해서 국회에서 다양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정치의 어떤 뭐랄까 큰 흐름을 바꿔놓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성실 당원이십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 대표로서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분입니다. 특히 지난 국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어린이 생명안전법 제정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소송을 선두에서 이끌어왔던 그런 과정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 수행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인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조성실이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전 공동대표로 있다가 현재는 활동가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이자 정의당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엄마 그리고 양육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도전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단체인 만큼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이 제도권 정치인 도전으로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새로운 서사의 시작에 서게 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이 가볍고 설레지만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준영동형 비례제 이후 정의당 내 비례대표 관련 소식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당내 이익다툼처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의 정의당은 거대 양당 정치의 공고한 역사 속에서도 진보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세월과 뜻으로 빚어진 공당입니다. 그 시간과 수고의 의미를 당사자 이외에는 어쩌면 쉽게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을 기르고 함께 커가는 정당을 지향해온 만큼 이례적으로 운영되는 개방형 비례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명분이 더욱 명확하고 많은 당원들을 설득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준영동형 비례 이후에 시민선거인단제를 운영하고 또 개방형 비례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공천권을 나누기로 결의하신 정의당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정치하는 엄마로서 양육 당사자들과 아이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정의당의 주요 과제로 만들고 또 양육 당사자들의 흩어진 표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의 정의당,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 엄마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로 활동해 오면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인들에게 문자, 전화 행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까지의 저의 활동이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변하고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 정치하는 엄마 자신이란 사실을 증명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곳 정의당에서 정치하는 엄마로서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이 육아, 또 자기 자신을 기르는 일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일바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당 퍼포먼스 사회자가 없어가지고 자, 주세요. 이 가운데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 저기 제가 우리 대법주 원래 잘 안 나갔는데 이게 신경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네.
여기 배로 오신 분이고 이 성실함이 아주 처음부터 되어 있는 저쪽에 넘어. 정의당 파이팅 한번 정의당 파이팅! 질문하실 기자님들 계시면 잠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는 거의 하나. 저기 뒤에 오세요. 거의 오셨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조지아입니다고요. 일단 아까 정의당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선택을 하셨으면 이게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서 얼마나 통과할 자신이 있으신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래도 당원 투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좀 극복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바로 정치 현장에 한 그렇죠. 주간에 뭐 당내 기반이 없긴 하지만 또 정의당이 이 장애나 이 여성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한 정당이기도 해서 아마 제가 말하는 메시지가 사회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당원들이 인식한다면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찍어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저를 홍보하고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모습을 많이 알리는 방식을 찾아봐서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복주 후보님은 장애인 전략 명부 내에서 경쟁을 하시게 됩니다. 정의당에 오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꼽으라고 하시면 양육 당사자들에게 당사자 정치 플랫폼을 확실히 마련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무엇보다 정의당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원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초저출생 현상을 겪으면서 유례 없는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게 정치적인 주요 의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정치에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에서 그러한 우리 실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또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 무엇보다 이제까지 정의당원분들이 당의 중장기적인 미래와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의당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이제까지 많은 표결들을 해오셨다고 믿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마이뉴스 기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당사자 정치를 강조하셨지만 이번 국회는 아니더라도 그 이전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분이 계셨고 또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의원들도 없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총선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차별화를 갖고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각각 설명해 주시면. 이번에는 우리 저 후보님. 청문회는 역시 유 기자님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전국위원회 분들께 드렸던 이제 입장에 관해서 선거 때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는 구호가 쏟아지지만 정작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임기말로 폐기되는 현실에 분노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라는 정체성이 한 사람의 다면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로 활동해온 의원분들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정치 진입 이전보다는 국회에 진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만 요즘에 보통 뇌피셜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방향, 정치 우선 의제와 우선순위를 엄마로서의 자신이 겪고 있는 모순과 아이들의 문제에 최우선권을 둔 의원은 과연 있었나?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밖에서 시민단체로서 당사자 목소리를 내고 또 안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제가 양육 당사자로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의제화하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정치인이 뭐 종종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그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장애인 어려움만을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차별의 문제와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런 고민을 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의 구색 맞추기나 이미지 정치에 활용되는 그런 저의 몸의 당사자성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구조가 맞물렸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통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력이 바로 정치라는 공간에서 확장성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경험이 조금 더 그 문제를 푸는데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저는 저의 당사자성만이 아니라 정의당은 저의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그분이 질문자가 확실한 분이신데 이런 질문일 수 있지만 만약 의원을 하고 계시면 1호 공약으로 연구해 보시면 저는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탤 거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미투의 법안으로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헌법 개정과 성폭력 특례법 개정을 가장 우선시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에 힘을 좀 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이제 그 낙태죄가 폐지되고 이후에 대체 법안이 필요한데 그 법안을 만들 때 어떤 여성도 배제되지 않는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정의당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미 5대 법안을 준비하셨고요. 차별금지법, 일명 그 비동의 가늠죄라고 하는 법,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권리보장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낙태죄 대체 법안. 네. 너무 많습니다. 조성실 후보 말씀하세요. 전에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로서 또 활동가로서 활동할 때 왜 엄마들이 아이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싸우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낼 때도 그렇고 또 창립총회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우선 문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해 가는 일이 한 가정의 삶을 이루고 아동인권을 지키는 데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제 당사자로서의 노동 문제, 예를 들면 경력 단절이 아니라 고용 단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 당사자들이 고용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반응이 오지 않고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는 엄마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최우선 의제로 삼고 싶은 건 칼퇴근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8시,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육아휴직을 간다고 동료가 빠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2시, 2시까지 근무를 같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폐 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퇴근법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양육 당사자들의 삶의 권리를 지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체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갈 수는 있지만 대체 인력이 명확하게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 때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단적인 휴원 사태가 촉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데 양육 당사자들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이나 혹은 국가 비상 경계 상황들이 됐을 때 양육 당사자들이 유급 휴가를 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돌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바른 스킬이었죠. 다른 질문 이제 됐죠? 네. 이제 다른 게 또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당에서 이제 그 영입한 후보들은 무슨 미담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탁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의당의 정체성, 단단한 정체성과 정치적 역량을 갖춘 검증된 정치인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덕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덕담은 안 했습니까? 예, 네. 아니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이분들이 이 현장에 이 현장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법안을 할 때는 진짜 그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분도 결코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이것으로 입당식은 마치고 이어서 상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